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의 마법. 아들 타령을 아들 병가로. 네. 자, 여러분, 이 추미애 이 사건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정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향신문에요. 경향이 뭐 저는 장돌이 시사만평 부르르 떠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만평을 보면 신문에 이제 갈 방향을 참 아는 거죠. 그런데 경향이 오늘 아침에 말하자면 추미애 아들의 이 타령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냈어요. 이건 타령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주 깔끔한 문제다. 아주 심플한 문제다. 아들이 말하자면은 타령을 했고, 그 다음에 당직 사병은 그 당시에 이걸 보면서 얘 왜 안 들어왔어? 이러면서 전화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당직 사병인 이 현모 병사, 현 암흑의 병사는 말하자면 단독범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제보자도 아니고 내부 고발자도 아니다. 하도 이제 추미애가 말하자면은 이 장관 청문회를 하면서 나오니까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추미애 말이야. 지금 막 나오는데 내가 당직 썼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옮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김대엽 의원한테 들어와서 김대엽 의원이 전화를 하니까 나 당직 섰는데 얘가 돌아갈게요 이러더니 좀 이따가 다시 페북으로 뭐라고 했느냐, 다 문제 해결했어요. 형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즉 그 20분 후에 누군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병가 처리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입이 아프게 얘기할 것 없이 경향신문에서 이건 타령이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도 지적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얘가 정상적으로 병가를 얻었고 금요일날 밤에 병가를 제대로 했으면 당직 사병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근데 당직 사병이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신원식 그 의원이 정경도 장관을 완전히 그냥 이 묵사발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분이 그렇게 점호를 하거나 점검을 하고 이런 데서 그렇게 허술하냐, 당신 내가 40년 군생활 했는데 당신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냐, 이래서 끝나버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은 이 추미애 문제는 타령이에요. 그리고 추미애는 타령인 아들에 대해서, 즉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타령을 병가로 수리 마술, 이래서 타령을 병가로 둔갑시키는 마법을 부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20대 남자들이 완전히 공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절반인 모든 남자들, 그리고 국민의 절반인 모든 여성들, 또 그 절반인 엄마들이 완전히 그냥 거품을 물은 겁니다. 오늘 또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마이뉴스에서 리얼미터를 시켜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오마이가 리얼미터를 시켰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뭔가 이 추미애에 대해서 여론이 진정되고 있다. 추미애가 울먹이면서 우리 아들이 이러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국민들 여론이 돌아서고 싶다. 있다. 이 여론 전환이 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 추미애 사퇴해야 된다가 49%, 50%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퇴 안 해도 된다. 45.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퇴가 아무리 답변을 야리꾸리하게 하고 막 이상하게 돌려도 추미애는 사퇴한다로 나온 겁니다. 오마이와 리얼미터의 합작품인데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네티즌들이 쫙 글을 올린 거예요. 야, 리얼미터, 오마이 심하다. 작작해라. 적당히 좀 해라. 그리고 추미애는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다. 또 하나, 국민 여론들 내가 발로 뛰는 진짜 미터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추미애 사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이제 추미애는 이제 수리수리 마법을 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당에서 한 짓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더 공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제인송님, 네, 늘 성원해 주시죠. 저도 제인송님의 넘버원 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제인송님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최민희 지금 무슨 뭐 공기업에 이 사회이사 해갖고 뭐 1년에 1억 3천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제인성님, 네, 늦었지만 라이브 함께 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최미사님 말씀대로 오마이는 정권 나팔 방송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개동이님, 국방부 녹취 파일 이미 추미애에게 유리한 내용일 것.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녹취 파일이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없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추미애 부모라고, 그러니까 그 서아무개의 부모라고 하면은 추미애 아니면은 서 변호사 남편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우리는 전화 안 했다? 그러다가 전화한 적 없다. 그러다가 남편한테 물어볼 수가 없다. 그럴 형편이 못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추미애가 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취 파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추미애한테는 굉장한 치명타가 될 겁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녹취 파일이 있었다는 건 청탁, 민원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추미애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녹취 파일이 남편이라고 할 경우, 전 남편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데, 부부는 뭐 이혼도 안 하고 조론을 하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뭐 추미애네 집에 전화를 놔드려야 되겠다고 김웅 의원이 그랬는데, 어쨌든 부부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경제 동체를 하고 그 법정에서도 수많은 법정에서도 이 판결을 내려졌는데, 결국 아이 문제에 대해서 이혼도 하지 않은 부부가 남편이 전화를 했건 추미애가 전화를 했건 이거는 청탁을 하고 민원을 넣었다는 그 확실한 빼박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시점이에요. 자, 6월 25일 9시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 서아무개가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 사병이 어떻게 됐냐 했는데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일요일에 나와 가지고 이 병가 처리를 바꾸는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금요일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카투사의 그 업무나 이런 걸 보면은 벌써 이제 끝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석진님께서 그러면 옆집 아저씨냐? 네. 우리 진영진님 남편과 통화할 전화기가 없나 봐요. 암실로님께서 아니 휴가 연장도 전화로 하면서 주말 부부라도 전화하면 안 되는가?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주말 부부 아니라 뭐래도 전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여당 쪽에서 추미애 어머, 추미애 사수대가 이제 떴던 거죠. 뭐 우리가 추미애다 뭐 이래가 하면서. 이래서 이제 윤건영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할 말이 없으니까 아픈 아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맙시다. 감성팔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경태라고 이 당뇨로서 그냥 의원들 시중들다가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응? 그리고 누가 휴가를 가려고 무릎 수술을 일부러 했겠느냐. 사안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가지고 탈영이냐 아니냐. 결론은 황제 탈영인 거죠. 겨우 이제 박용진이라는 의원이 국민의 영리를 흔들렸다. 그 다음에 청년들의 허탈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이 여당인 더불어 당에서는 박용진이 저거 정말 내쫓고 싶은데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얘가 황제 탈영이냐 아니냐 문제예요. 그리고 황제 탈영이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또 하나 놀란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문바들이라든가 달래반들이 막 그 물고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클리앙이라고 완전히 또 이 온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클리앙이라고 하면은 이 대깨문의 온상, 대깨문의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되는데 클리앙에서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잡듯이 그냥 그 아주 이 조리돌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조리돌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JK 김동욱이라고 가수 아시죠? 이 사람의 이 트위터, 페북을 쫙 올리고 완전히 JK 김동욱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조리돌림을 한 거예요. 근데 JK 김동욱 씨가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줄기차게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예를 들면 탈원전에 대해서. 아니 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게 돼야지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문장 이렇게 홍순하게 둘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의 것 추하다 추해 이러면서 그 추에 대해서 CHOO 이러면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분이 정말 반듯한 우파 청년이구나 이런 거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이 JK 김동욱에 대해서 나오는 이 조리돌림이라든가 이걸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연예인들이 블랙리스트에 걸리지 않으려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레인보우 리스트예요. 아주 용의주도하게 레인보우 7가지의 색깔로 막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뭐 언론은 막 해갖고 지금 텔레비전에 보세요 여러분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허접한 사람들만 우파 패널로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맨날 당하거나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 커리어를 보면은 지금 정말 쟁쟁한 사람들은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레인보우 리스트다. 무지개 리스트다. 온갖 색깔을 다 섞으면은 여러분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즉 듣지 않도록 얘네들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겁니다.